많은 분들이 살면서 뭐 고소고발을 할 일이 많은데 막상 하고 싶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돈 너무 깨지는 거 아니냐, 복잡하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법이라는 게 가까이 있잖아요. 쉽게 고소고발에 대한 개념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고소라면 모든 사건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사건은 조금 그냥 개인이 좀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왜 나는 억울한데 사실은 사건 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땐 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끼리 뭐 에이 왜 그러면서 툭 쳤는데 이거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왜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랑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랑 직접 수사하시는 분들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일단은 고소장은 그렇게 힘들게 쓰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시면은 서식이 있어요. 근데 서식이 되게 어려워요. 대검찰청 서식이라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고소장 서식 올려주시고 간단한 서식으로 된 게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그럼 가장 간단한 서식. 고소장은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몇 월 며칠에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다, 네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고소장이 완성이 돼요.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거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은 조사로 가면 이제 제출하라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좀 헛돌잖아요. 고소장 제출했는데 이제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증거 가져오라 했더니 만들었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러면 이분들이 사건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의 편의랑 그 다음에 이분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그런 복잡한 서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고, 순수하게 우리 고소하는 일반 사람, 변호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몇 월 며칠에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다, 요것만 정확히 시간까지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서식에 네 가지가 들어가게 작성해줘. 두 번째는 그냥 가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경찰 분들이 설득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 분이서 처리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변호사도 예전에 맥북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택시에서 어떤 분이 들고 갔다가 그거 안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제가 거기 보면 연동이 돼 있잖아요, 핸드폰이랑.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 다닐 때 가지고 딱 여느 순간 뭐가 나오면요, 검사 선배들 연락처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돌려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돌려주고 했는데 없던 걸로 하시죠. 근데 원래는 뭐냐면 들고 가는 순간 절도고요, 돌려줬다는 건 사정으로 이제 참작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뭉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해서 처리할 만한 문제들은 굳이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게 중간에서 좀 조율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고소하고 싶다 한다면 등기로 보내세요. 등기로. 고소라는 건 우리가 어디 고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국가기관에 제가 전학계 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자라는 것도 내가 뭔가 토로한다, 소송할 때 그 소자고 같거든요. 그게 소송이라는 게 결국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있었다고 고합니다. 경찰 선생님들 내지는 검사 선생님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니까 그런 표현을 바꾸면 좋겠지만은 상급기관에 고한다, 이런 권위를 갖게끔 설정이 돼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한테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하는 거, 이렇습니다. 호소하는 걸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구한테 맞았어요. 술자리에 2명 있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시비가 붙었대요. 시비도 아니고 옆 사람이 그냥 술 먹고 때렸대요.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들고 가는 걸 고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내 친구가 어제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누구를 고발합니다 이래서 막 사진 들고 와서 찍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들고 간다, 이게 고소 고발이고요. 소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싸우는 게 두 명이 붙는 거거든요. 권투하고 똑같아요. 공격하는 측이 있고 방어하는 측이 있고, 그다음 심판이 이제 법원인데, 법원이 심판이 되는 모든 걸 소송이라 그래요. 소송. 국가기관이 한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이 들어가는 소송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돼요. 행정, 형사, 그다음에 헌법재판, 히읗자가 들어가는 소송들이 한쪽은 다 국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소송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건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당사자끼리 싸우는 거. 근데 형사소송은요,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선정한 사람이 뽑은 검사가 공익을 대표해서 소송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어디 도둑질을 당했다던데, 재산 피해를 받았다던데, 아니 누구에 맞았다던데, 내가 대신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게끔 원하겠다. 국가기관이 일부가 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피고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사랑 민사는 시스템이 좀 다른데요. 형사는 국민이 직접 법원으로 못 가요. 그 검찰청 한번 거쳐서 경찰이나 검찰을 거쳐야만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쳐야 되거든요. 국가기관에게 그 힘을 모두 다 준 거예요. 너가 만약에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한테 와서 고소를 해줘, 고발을 해줘. 우리가 너를 대신해가지고 이거를 법원에 들고 와서 판단 한번 받아볼게, 이런 시스템. 이게 형사예요. 형사. 형사는 까닥 잘못하면 이 사람 인생 날라. 물론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감옥 가잖아요. 막 전과자 되잖아요. 일반 국민은 증거를 거의 수집을 못해요. 내가 어디 가서 CCTV 열어보고 막 이런 걸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카톡에 남아있는 막 그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 불가능하죠. 근데 국가기관은 특화돼 있어요.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해주는 게 국가기 때문에 형사는 너무나 증거를, 범죄자들이 엄청 심리가
되게 교활하잖아요.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게 이제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꼭 반드시 국가를 거치게 돼 있고 민사는 내가 바로 법원에 가면 됩니다. 나 억울한데 이거 좀 돈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사는 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형사는 감옥 가는지 마는지에 관련된 거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는 고소 고발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내가 수사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가서 바로. 근데 그때 하는 걸 이제 제소라 그래. 제소. 고소랑 제소가 좀 헷갈리는데 고소 고발은 이제 수사기관, 제소는 이제 직접 내가 법원에 갈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기관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인력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거든요. 모든 사람과 협력하는 게 가장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최선의 결과를 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아 왔지만 진짜 합리적인 사람만 그렇고 모든 관계는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라든지 심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요. 항상 고소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그거를 꼭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캡처하고 날짜별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가시기 전에 고소장을 쓰시기 전에는 내가 억울하다 쓰지 마시고 거꾸로 쓰시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맞습니다. 모아야겠네요. 증거를 일단은 캡처한 거를 다 갖고 와요. 날짜 순으로 재편을 한번 해보세요. 증거를 갖고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갔는데 뭐 이렇게 하고 억울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고 누구한테 피해받았고 이랬는데 선생님 증거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고소가 어그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은 뭐냐면은 요즘에 상대방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익명 게시판 같은 것들, IP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피해는 봤는데 내가 증거를 잘 안 만들어놨을 때. 왜냐면 아무리 경찰이라든지 뭐 검사들이 국민을 도와주고 싶어도 증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배신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지키려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고소장 그래서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쓰는 것도 뭔가 장벽처럼 느껴지지만은 가서부터가 문제예요. 가서 증거 한 개 있고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사랑 형사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사는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있든 없든 그걸 있는 사실로 쳐줘요. 아, 이직이 안 하면은 이의제기 안 하면 민사는 증거 필요 없어요. 민사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제기 했을 때 증거를 봐요. 형사는 다릅니다. 형사는 이의제기를 했든 안 했든 증거를 무조건 물론 상대가 이의제기 안 하고 자백이라 그러는데 이의제기 안 하면 증거를 조금 간단하게 봐요. 간이공판이라 그래서 특정 증거 보고 좀 어느 정도 날리고 보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형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민사는 기본적으로 증거 없는 데서 출발하고 그래서 서로 출발점이 달라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모른 채로 만약 가버리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민사 자기 많이 이겼대요. 형사 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지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률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받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법에 대해서. 근데 그때 와가지고 변호사한테 찾아와도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뭐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고 와서 증거를 찍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스가 없으면 요리도 형편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고소장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고소장이나 요리를 잘 만들고 싶냐 그런다면 재료를 많이 만들어.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재료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쓰는 기술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사건을 딱 보냈을 때 사람은 돌려보낼 수 있지만요 등기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항상 무조건 접수하실 때 직접 가지 마시고 그다음 내가 보통 이제 고소하거나 아니면 소송한다 그러면은 꼭 연차 쓰고 오후에 반차 쓰고 꼭 하루 경찰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가면은 대부분 실망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내과를 갔는데 감기 치료를 바로 받으러 가면은 생각보다 묻어나거든요. 그냥 감기 치료면 약 받아가세요. 근데 소송은 달라요. 소송은 내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가거든요. 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거의 안 가는데 거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내 사건에 관심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 감기 눈병 정도 느낌이니까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심장병 이런 거 아니에요. 암은 아니니까 상처 많이 받는데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냥 등기로 보내시면 거절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반드시 등기로 보내셔가지고 물론 이제 증거를 만들어서 근데 연락이 올 거예요. 이런 걸로 접수를 하셨는데 언제 나와가지고 진술 한번 해주시죠. 그때 연차 쓰시는 거예요. 그때 반차 쓰셔서 나가서 증거랑 연결된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3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첫째는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된다. 증거를 평소에 모아두는 습관.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은 상대가 비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증거를 무조건 찍어서 하고 두 번째 고소장 생각보다 서식이 중요하진 않고 증거가 훨씬 중요하니까 증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만 정확하게 써서 세 번째 직접 가지 말고 무조건 등기로 우편으로 보낸다. 이 3가지만 지키면은 적어도 내가 국가기관의 판단은 최소한 5번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뭐 팁, 노하우가 있을까요? 변호사라는 거는 하나의 자격이거든요. 이후에 이분이 어떤 사건을 많이 했고 어느 분야가 전문 영역인지 좀 봐주셔야 돼요. 세금만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금 관련된 것들 기업 상대. 근데 이분한테 예를 들어 가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좀 당했다. 지금 막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들고 가면은 이분이 못하진 않겠지만 전문적이진 않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변호사분들의 양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럼 뭘 했는지가 나와요. 그걸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사건을 과연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경험이 많은지 자기 승소 사례 같은 거 올리거든요. 난 나와 있나요, 이게? 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검색하면 그 이제 돼요? 그냥 그분 성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 같은 게 그냥 나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들도 많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도 이제 변호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좀 간지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거기는 크게 영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판사 출신, 무조건 검사 출신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뭐 젊든 아니면 저희는 기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분들 거를 다 대부분 넘겨요.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는 게 최고 좋죠. 누군지 바로 소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인터넷에 한번 법원 근처에 가면은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양력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걸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중에는 물론 그런 분이 흔하진 않는데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라고 이제 지방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분인데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긴 한데 진짜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지 학식과 어떤 연륜과 경험 있는 사람을 선택할지 그 개인의 판단 문제예요. 아무래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딱 보면은 대부분의 결론이 보이거든요. 야, 이거 요런 처리됐으니까 요 정도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 실망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나오니까. 네, 변호사한테 얻는 건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자동차에서 빨리 가겠죠. 근데 좋은 차를 타면 기분이 좀 더 좋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변호사한테 갔을 때 사건 해결은 당연한데 생각보다 뭘 원하시냐면 카운셀링.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공감해주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덜 지치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건 너무 많이 한 분들은 내가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기인데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 거기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큰일인데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대중을 나눠본다면은 아무래도 젊고 좀 패기 있는 분들, 변호사 최근에 개업하실 분들이 조금 더 개별 사건에 뭔가 이렇게 내가 에너지 쏜다는 느낌 많이 주실 거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정확도가 살짝 더 높겠지만 그런 느낌 좀 떨어질 거예요. 그게 저도 소개해주고 욕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신경 안 써주던데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은 변호사 신경 되게 많이 써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극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호사는 말 잘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글로 말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사건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숫자가 한 달에 한 40건에서 50건 정도를 처리해야 이 사건이 떨어져요. 1년에 한 4,500건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1.5건씩 해야 돼요. 한 명의 인생이 하루에 1.5개씩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누굴 불러서 말로 듣는 게 빠르겠어요? 글로 읽는 게 빠르겠어요? 글을 정제되게 쓰는 걸 훨씬 좋아하시고 변호사의 진짜 능력은 글쓰기예요. 실제 법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재판은 1분, 3분 이런 단위로 5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증인신문이라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장도 있지만 그걸 제외했을 때 거의 모든 재판은 10분 안에 끝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재판장님 일어나면서 막 연설하잖아 사람들한테. 법정을 모독하는 거고 막 치고 일어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나라의 재판장 분위기는 영국이나 미국과 다르요. 영국과 미국은 배심원들이 결정적이에요. 배심원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민사는 그런 게 또 없어요. 형사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재판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재판장을 설득하는 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글로 설득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에 내가 요점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중언부언하거나 지리멸렬한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